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바이오 LNG가 무엇인가? 환경부 자료 한번 보시면은 음식물 폐기물, 가축 분뇨 이런 걸 미생물로 분해를 하면은 메탄 한 60% 정도인 어떤 가스가 나오는데 이걸 처리해서 순수한 메탄가스, 즉 바이오 LNG를 얻는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제가 정리하기로는, 제가 정리한 거는 원료라는 거는 바이오가스, 바이오 LNG를 만드는 원료는 모든 형태의 동식물 사체, 즉 유기물이라고 봅니다. 이 본질은 메탄, CH4이고요. 그래서 천연가스, 즉 파실 LNG, 여기서 화석연료 형태의 LNG, 이것과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태우거나 바이오가스를 태우거나 이산화탄소, 앞으로 탄소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거 배출된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천연가스는 탄소 프리는 아니죠? 그런데 바이오가스는 탄소 프리라고 평가를 하는가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의 주제인 독일의 바이오 LNG 산업, 한국의 바이오 LNG 산업 이거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이오 LNG가 지속 가능한 탄소 프리 에너지원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가령 밀농사 짓는 농부 입장에서 밀 수확을 하고 남는 밀집, 또는 한국에서 벼를 추수한 이후에 그 볏집단,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처리하면은 바이오가스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쓱 키워버리면은 볏집단이나 밀집 안에도 공기 중에 있던 탄소가 포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쓱 키워버리면은 포집되어 있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다시 배출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이제 바이오가스로 전환을 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다른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화석연료의 탄소 배출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제 다음 농사 과정에서 다시 밀 또는 벼가 생육 과정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태양에너지 이용해서 공기 중의 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식물의 광합성 원리 이용을 해서 결국 태양 에너지로 직접 공기 중에 탄소를 포집을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태양 에너지가 바이오가스로 변환이 되고 인간은 이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본질은 포도당 이용하는 겁니다. 밀알과 쌀알은 사람이 식량으로 먹으면 해당 과정을 통해서 생명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즉 호흡하는 동식물은 일종의 포도당을 연료로 하는 에너지 변환 엔진이라는 겁니다. 포도당 엔진과 같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호흡하는 동식물은 포도당 엔진입니다. 밀집이나 볏집은 뭐냐? 이걸 미생물과 기계를 이용해서 바이오가스로 전환을 하면은, 그러면은 가스 발전, 가스 엔진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 기계 에너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속 가능하고 탄소 프리라고 평가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석 LNG, 파실 LNG는 이건 뭐냐? 과거의 태양 에너지가 포집되어서 그 당시 생체, 즉 숨 쉬는 동식물에 포집되어 저장되어 있던 것이 한 방에 산채로 썩기 전에 가령 산맥이 뒤집히는 정도, 그래서 거대한 흙덩이에 순식간에 대규모로 파묻혀서 썩는 과정 없이 고온 고압 환경에서 변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땅 속에서 이제 저장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기화가 되고 기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체는 온도별로 모이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에 묻혀있던 그 메탄은 순수한 메탄 덩어리라는 겁니다. 온도가 다른 곳, 같은 가스는 같은 곳에 왕창 몰려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이제 원유원은 온갖 이제 찌꺼기가 다 섞여 있는 것이죠. 온갖 찌꺼기가.
그래서 그 당시에 죽었던 그게 뭐 사람이 많이 죽었느냐, 아니면 짐승들이 많이 죽었느냐에 따라서 성분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 자, 예?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걸 이제 예? 지금 이 사람들이 캐내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태양 에너지라는 겁니다. 화석 LNG라는 거, 파실 LNG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화석 LNG 또는 원유나 석탄이 만들어지는 이 전 지구적인 사건, 그게 바로 노아 홍수라는 것이고요. 지구상의 화석 연료는 이 시기에 생성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나게 놀자의 학설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단 1회의 사건으로 다 완성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생성은 없다고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이거 여러 번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공짜로 인용하실 수 있는데 이 신나게 놀자를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제 의견은 천연가스 사용 시 배출되는 탄소의 상당한 탄소를 포집을 하거나 또는 DAC라고 Direct Air Capture, 공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그 시스템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배출되는 그 탄소만큼 포집할 수 있도록 산림 복원에 투자를 한다면, 가령 뭐 사막에 숲을 복원하는 그런 거 투자를 하면은, 그러면 천연가스 사용도 탄소 프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이런 제도를 통해서 천연가스하고 바이오가스 실질이 동일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탄소 전쟁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독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독일의 그 회사 2개, 이게 이제 그 아그라 파니궁, 독일 말이어서 발음이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일종의 농업 협동조합으로 이해를 하고요. 요 아그라 파니궁하고 그 루헤 바이오가스하고 그 다음에 요 2개는 독일 그 조직이고, 이탈리아의 에코 스프레이 요 회사, 이렇게 3개 조직이 합작으로 독일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 컴팩트 사이즈 소형 바이오 LNG 플랜트를 작센주에 짓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일단 원재료는 동물의 그 머뉴어 앤더 똥, 배설물입니다. 동물 똥입니다. 똥. 예. 이것으로 메탄가스 추출해서 액화한 다음에 이제 그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새로운 거 전혀 아닙니다. 동물의 똥을 연료로 사용하는 거. 이거는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아마 수천 년 전서부터 사막에서 낙타똥 모아서 난방용 땔감이나 요리용 연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새로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기서 만드는 이제는 다만 달라진 거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가스만 얻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은 매일 3톤 규모. 그러면 그래서 연간 한 130만 리터의 중류를 대체해서 한 7,000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탄소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완전 표준 모델로 해서 독일 전국적으로 퍼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2번째 공장으로 매일 8톤 규모 계약도 이미 체결이 됐다는 겁니다. 예, 지금 독일 왜 이렇게 하는가? 독일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강력하게 패스트 트랙 LNG 임포트 정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 신속 대응, LNG 임포트, LNG 액화 천연가스 수입할 수 있도록 이걸 아주 매우 신속하게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내에는 가스 배관망이나 어떤 필링 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는데, 필링 스테이션, LNG 필링 스테이션, 요거 가령 쉘이 최근에 완공한 LNG 필링 스테이션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런 식으로 독일 국내의 LNG 또는 천연가스 이 유통망은 매우 잘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LNG로 수입하는 인프라는 지금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속 트랙 전략으로서 노후 LNGC,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요걸 이용해서 요거를 FSRU 이게 일종의 저장하고 재기화하는 그런 부유식 장치 아닙니까? 선박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조만간 이 운용 척수가 5척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2척인가를 이렇게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린 영상을 올렸는데 벌써 5척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만약에 한 척당 LNG 표준 사이즈가 17.4만 큐빅미터 아닙니까? 이게 톤수로는 한 8.2만 톤 가량 됩니다. 이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 LNG 저장 용량은 대략 한 557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겨울 최고 수요 하루에 대략 한 14만 톤씩 LNG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예, 하면은 이제 독일이 지금 LNG 수입하는 이 인프라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LNG 인프라 정상적인 수입 터미널을 지금 공사 중인데, 2군데를 공사 중인데, 이거는 한 2, 3년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속 트랙으로 가스 운반선을 저렇게 저장용으로 임시 처방한다, 사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독일 내부 사정을 보면은 가령 이제 트럭 LNG로 추진하는 트럭이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트럭에 LNG를 주유하기 위한 트럭용 LNG 필링 스테이션, 앞에서 쉘이 운영하는 거 사진 본 거 그런 내용,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유럽 전역에 한 576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독일에만 134곳이 있어서, 그래서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만 갖추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독일 내에서 이 바이오 LNG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필링 이미 잘 갖춰져 있는 필링 스테이션을 통해서 트럭용 연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럭이 독일 내 등록 차량이 한 6%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총 차량이 뿜어내는 CO2의 30%를 트럭이 배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가스로 트럭 연료를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실 LNG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연가스, 이걸로 디젤을 대체하면은 탄소 배출이 20%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이오 LNG 요걸로 만약에 이제 농업 부산물을 이용을 해서 바이오 LNG를 가동을 하면은 네거티브 이미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거티브 이미션, 이게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바이오 가스를 태울 때 배출되는 CO2보다 더 많은 CO2가 광합성 과정에서 포집돼 버린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기가 완전 솔깃합니다. 예, 일단 이렇게 네거티브 이미션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요. 진짜 네거티브 이미션인지는 별도로 어떤 구체적 사업성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제 따져야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동물 배설물 한 30% 정도만 어떤 전통적인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걸 100% 재활용한다면 독일 전체 트럭 연료 37%를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산수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그 외에도 이제 쉘은 지금 독일 최대 규모로 라인렌트 지역에서 바이오 LNG 플랜트를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23년에 가동된다고 합니다. 연산 10만 톤 규모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산 10만 톤 규모 생산해서 독일의 LNG 필링 스테이션, 위에서 사진 봤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LNG 추진 트럭 한 4천 내지 5천 대가 1년간 쓸 수 있는 연료를 다 주 공장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략 한 800만 톤 정도 CO2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삼천리에서 뭘 한다고 합니다. 그 기사 한번 보십시오. 국내에는 동물 사체, 가령 소, 돼지, 닭, 오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거의 연간 한 180만 톤 가량을 매립해서 소각한다고 합니다. 매립하거나 소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매립하거나 소각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소각할 때는 특히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 사용하면 지금 전부 다 그 화석연료일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별도로 이산화탄소 발생할 테고요. 그 다음에 동물 사체에 포집되어 있던 그런 탄소도 더해서 에너지 사용할 때 나오는 CO2에다가 동물 사체에 포함된 CO2 더해서 대기 중으로 엄청나게 지금 뿜어내게 됩니다. CO2를. 그래서 이제 그 삼천리가 하겠다는 건 뭐냐? 동물 사체 이제 별도로 수거를 해서 바이오 가스 생산하는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연구를. 여기서 11개 다른 기업들도 있고 뭐 대학도 있고 산학 컨소시엄으로 돈 430억 원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나마나 국비도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26년까지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기술 개발. 공장 돌아간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간 120만 큐빅미터 바이오 메탄 생산하겠다는데 120만 큐빅미터니까 대략 연간 한 945톤 정도 되고요. 그러면 독일에서 위에서 봤던 조금 전에 봤던 독일의 그 컴팩트 사이즈하고 비슷한 규모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삼천리 희망사항은 2030년까지 2배로 2050년까지 3배로 이제 늘리겠다. 이렇게 희망사항 하고 싶다는 겁니다.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 매우 의심이 드는 게 말이죠. 또 다른 세금 빨대 아닌가? 네? 매우 의심이 됩니다. 이거 말이죠. 이미 있는 기술이잖아요. 새로운 기술은 아니잖아요. 무슨 또 기술 개발한다는 겁니까? 네? 한번 국내에도 이게 한국도 만만한 나라가 아닌데 이게 한국에 이런 기술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심이 들어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바로 나오네요. 서산시. 여기 이제 그 환경부에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 예. 서산시에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 2017년부터 3년간 그러니까 연구개발해서 국비 330억 원 등 470억 원 연구비가 투입돼서 2020년 8월부터 가동된다는 겁니다. 바이오가스 생산 라인이 가동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술을 특허권자는 국가일 거 아닙니까? 국비 330억 원이 투입됐으니까요. 이거 당연할 테고.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국가 특허라면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당연히 뭐 사용료 좀 내고 누구나 이용 가능할 겁니다, 이거. 그게 국가 특허의 어떤 그 특징 아닙니까? 일종의 그 통상사용권 허여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용량이 그 109만 큐빅미터. 그러니까 이걸 대략 한 860톤 됩니다. 그러면 삼천리 컨소시엄이 하겠다는 것과 용량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바이오가스 잘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4.3%는 한전에 판매를 하고요. 49.1%는 저 시설에도 에너지가 필요할 테니까 시설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걸 사용한다는 겁니다. 메탄 회수량은 468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 과거 자료를 봐도 2010년, 2011년에도 지금 상당한 바이오가스 생산 이용되고 있다고 당시에 보도 자료까지 나왔습니다. 2011년 당시에 이미 1억 4,082만 큐빅미터 생산해서요. 이게 원유 한 65만 배를 대체할 수 있는 양이라고 그렇게 보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과 시간 낭비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